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병역 4급 판정과 관련해 연일 해명 보도자료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연일 선택적 해명을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녀 편입학 그리고 군입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의 척추질환 관련한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부분의 의혹입니다. 아들의 척추질환의 진단명이 3번 바뀌는 부분의 의혹입니다. 2013년 허리 통증으로 경북대병원의 정형외과 진료에서 처음 진단명은 L5S1 디스크 익스트루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 돌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병무청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진료를 받으러 2015년에 다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외래 진료 기록에 있었던 진단명은 L5, 6HMP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과 요추 6번 사이의 디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료 내용이 병무청에 제출용 발급 진단서로 갈 때는 척추 협착이라는 진단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보는데 3번의 진단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명 차이의 이유와 진단서에는 허리 디스크가 척추 협착으로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건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이죠. 2015년 진단서 발급을 위해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아들은 병원을 방문합니다. 2013년 처음 진단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 없이 진단서만 발급받은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드님도 진료실에서 해당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하지 직거상 검사는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의사가 들면서 통증을 느끼는 그 시점에 스톱을 합니다. 그때의 각도를 재어 몇 도부터 통증이 유발된다는 것을 외래 진료 차트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2013년 당시 하지 직거상 검사 당시에는 40도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근데 마지막 방문 진단서를 위해서 방문한 2015년에는 30도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각도가 적은 상태에서 통증을 느끼면 그만큼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주관적인 통증을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도 의사는 분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각도만을 외래 진료 차트에 적게 돼 있는 것이죠. 2013년에는 40도에서 통증을 느꼈을 때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마지막 방문할 때는 통증이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처방이나 추가 진료 내역 없이 진단서만 발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2022년 지금 아들의 척추 상태가 아닙니다. 병역 4급 판정 당시 2015년 경북대병원의 척추 진단과 영상 판독 과정 그리고 병무청에서의 4급으로 판정하는 데 있어서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촬영했던 MRI 2번, CT 1번의 영상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의 딸과 아들의 면접 전형이 블라인드 전형이 아닌 면접 전에 이미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이 심사자들한테 공개가 됐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전형의 심사위원장이 정호영 후보자의 1년 의대 선배이고 평가위원 4명이 후보와 같은 동창 회원, 그리고 딸의 3 고사실 면접 시 만점을 준 3명의 심사위원들이 정호영 후보자의 논문의 공저자이기도 하면서 진료 영역이 겹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위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였고요. 심사위원들은 ABC 교수, 모두 같은 계통의 암을 진단하는 내과 교수들이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또는 종양내과 교수들이었습니다.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협업이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들의 논문 표절 문제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후보자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후보자의 아들 병역 4급 판정과 관련해서도 품앗이나 끼리끼리 뒤봐주기 같은 잘못된 관행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설사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정호영 후보자들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가 가져야 할 도덕성에 심대한 흥결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수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면모를 가졌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 앞에 좀 더 자세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진단 결과가 객관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거나 추가 검증 절차도 후보자가 본인이 방식을 정하고 통보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에 후보자 본인의 셀프 검증 태도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국회에서 병원을 지정하면 과거 MRI 자료를 지참하고 아들의 척추 검증을 다시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후보자 아들의 2022년 척추 상태가 아닌 2015년 4급 판정 당시에 척추 진단 그리고 영상 판도 4급 판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MRI, CT 영상 자료 지금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